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수업의 유동균 강사입니다. 우선 필기 시험을 잘 합격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커말 1급은 필기보다는 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필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강의에서 제가 주문 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게 되면 빠른 합격은 물론 어떠한 초보자 분들이라도 반드시 강의만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강의는 이미 커말 분야에서는 유명하고 많은 합격 수기가 나오는 강의입니다. 그 중에는 40대, 50대, 심지어는 성인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진도를 그냥 한번 쭉 진행하고 어떠한 특정 부분만 반복하면서 이해를 했건 암기를 했건 그 부분만 혼자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시험은 대부분 합격한다 라고까지 안내 드릴 정도로 시험 합격의 선을 확실히 잡아드리니까요. 강의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 저의 강의에는 커말 실기시험에 대한 확실한 정보력이 있고요. 각 개인에 맞춰서 학습의 방향과 학습 양이 결정되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시험의 형태와 어떠한 버전으로 응시를 하는지, 합격 전략, 그리고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합격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컴퓨터를 통한 스프레드시트 작업과 데이터베이스 작업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프레드시트라는 것은 엑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액세스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커말 시험은 엑셀 프로그램과 액세스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1급은 엑셀과 액세스를 모두 응시하게 되겠고요. 2급은 엑셀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되겠고요.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이 그렇듯이 한번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2년간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안에 실기까지 합격을 하게 되면 평생 자격사로 남게 되겠습니다. 시험은 상설시험으로만 응시가 되겠습니다. 이 상설시험이라는 것은 각 지역별로 수시로 진행되는 시험 제도를 말합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시험이 있고요. 중소도시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시험이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상설시험 말고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되는 정시시험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서부터는 상설시험으로만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험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기시험은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시험을 응시하게 되겠습니다. 2급은 이 오피스 안에 있는 엑셀로 응시를 하게 되겠고 1급은 엑셀과 액세스로 응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실기시험은 오피스 안으로 들어가서 응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윈도우 7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되고 윈도우 10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MS 오피스 2016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에 맞게 학습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러분 가정에 2016 버전이 아니라 다른 버전 오피스 2013이라든지 2019 버전, 이 2019 버전은 또 365 버전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런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버전은 MS 오피스 2016 버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해서 학습을 이런 버전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이전 버전도 있습니다. MS 오피스 2010 버전, MS 오피스 2007 버전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 2010이나 2007 버전은 2016 버전과 비교해 봤을 때 차트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의 시험 버전이 2010이나 2007 버전이 기준이었을 때도 가정에 2016을 가진 분들이 그냥 연습을 잘 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2016 버전이 기준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차트는 그냥 그에 맞게 강의로 시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같이 따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런 버전을 가진 분들도 약간은 불편함이 있긴 하겠지만 학습 진행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MS 오피스 프로그램과 한셀, 즉 한컴 오피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프로그램과는 다릅니다. 해서 한셀이나 폴라리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학습을 진행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MS 오피스를 따로 준비해 놓고 학습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자주 하는 질문, MS 오피스 다운로드 링크에 준비되어 있는 1번과 2번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험의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험은 1교시 스프레드시트, 2교시 데이터베이스로 치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교시 스프레드시트 내에서도 고급 필터부터 프로시저까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DB 구축부터 처리 기능 구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표로만 설명드리기보다는 실제 문제에서 사용되는 파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엑셀의 정답 파일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 파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은 이렇게 각각 시트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제별로 각각의 시트에서 작업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 1번에서는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추출을 하는 고급 필터라든지 조건에 맞는 자료에 대해서만 뭔가 색을 부여하는 조건부 서식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는 시트의 내용을 보호한다든지 혹은 인쇄 설정을 담당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작업, 여기에는 이제 함수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 문제가 배점이 높은데요. 이 커말 시험을 대비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함수 파트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제 강의에는 이 함수를 좀 수월하게 푸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비서학과는 분석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니까 상관없고요. 여기 분석 작업 1번과 분석 작업 2번, 여기에는 말 그대로 엑셀이 가지고 있는 분석 기능들이 있는데 메뉴바의 데이터로 가보면 정렬을 한다든지 필터를 한다든지 이런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런 명령들이 분석 작업에서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작업에서는 차트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작업 2번에서는 매크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매크로라는 것은 사용자가 뭔가 작업을 해놓은 것을 등록을 시켜서 나중에 한꺼번에 그 명령들을 가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작업 3번에는 프로시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 프로시저 문제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이 프로그래밍 설계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액세스가 되겠는데요. 이 액세스 같은 경우는 문제 단위로 분리를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DB 구축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도 주로 테이블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만 다른 파트에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단위로 분리를 하기보다는 각각의 개체의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테이블이란 개체는 뭔가의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런 테이블의 자료를 가지고 쿼리를 만들게 되겠는데요. 이 쿼리는 앞서의 테이블 자료를 가지고 테이블끼리 어떻게 연결을 한다든지 조건을 준다든지 정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가공하는 개체가 쿼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폼이 되겠는데요. 이 폼은 화면 설계를 담당하는 개체가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여기다 뭔가 이제 입력하고 조회하면 조회되고 데이터를 수정하면 또 수정도 되고 하는 곳이 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인쇄 설계를 담당하는 개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엑셀, 액세스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가 드린 이 설명을 대강 들어봐도 이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섭렵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과목별로 45분씩 7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과목이 다 70점을 넘어야 됩니다. 어느 한 과목만 70점을 넘고 한 과목은 70점이 넘지 않은 것은 다음번엔 그냥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우선 각 사람마다 학습을 해야 되는 양과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추이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 커말 1급 실기에는 보통 70에서 100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합격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기 과정은 2주 완성 계획표, 정규 과정은 3주 완성 계획표가 각 강의실 상단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표만 마치시게 되면 합격권에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어떤 과정을 선택하실지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기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출풀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정규 과정은
각 챕터별 수업을 먼저 다루고 기출풀이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초보자라고 해서 단기 과정만으로 학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단기 과정은 처음부터 바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1회에 모든 개념이 다 정리가 되는 형태는 아니고요. 한 5회에서 7회 정도 무작정 진도를 나가면서 개념들을 정립해가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각 사람마다 학습하는 스타일은 다른데요. 처음부터 바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해 가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챕터 단위로 기본기를 다져놓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선택은 어떤 기본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개인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 강의의 기본 구성. 우선 첫 번째로 무작정 강의 들으며 따라해보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아직 엑셀이나 액세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강의를 통해서 따라 하시면서 기능도 익히고 시험이 요구하는 방향도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기 시험들은 여러분들이 무작정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하기만 하기보다는 직접 먼저 풀어보고 틀린 부분을 점검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어쨌든 강의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강의를 틀어놓으면서 계속 따라하기만 해서는 완성이 되진 않거든요. 해서 2단계에서는 직접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린 부분을 이제 점검하는 실력 다지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특강 파트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특강 파트는 최신 상설 복원풀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커말 1급 실기에서는 이 최신 상설 복원풀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커말 1급 분야에서는 어쨌든 저의 강의가 많이 유명합니다. 이 전국에 있는 수강생 분들이 각자의 일정에 맞게 시험을 보시게 되고, 또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저희 게시판에 질문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하시면서 게시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도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시험의 유형들을 파악하고 있고 새로운 유형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이제 강의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 특강 파트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초단기 학습표에서도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리게 되는데요. 이 초단기 학습표는 1단계하고 3단계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강 파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건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를 했건 간에 혼자 이 특강을 풀 수만 있다면 시험은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목표가 완성이 되면 시험은 합격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고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2단계는 왜 있고 4단계 보너스 풀이는 또 왜 있는 건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중간에 좀 2단계를 통해서 더 실력을 향상한 다음에 3단계로 가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걸 마친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도 있고 4단계 보너스 풀이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뒤에 초단기 학습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1단계와 3단계만 확실하게 맞춰도 시험은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급 기출풀이 파트도 1급 강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1급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은 중간에 2급 실기시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가 있고, 또 이어서 또 계속 1급 실기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중간에 2급도 이제 공부를 하시길 원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2급 파트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전에 있는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2급 기출풀이를 공부해도 바로 2급 대비가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급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2급 기출풀이는 공부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본 강의의 장점. 컴퓨터 활용 능력 분야의 선호도 1위에 검증된 강의이다. 좋은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유명한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명 강의가 정보력도 뛰어나고 피드백도 잘 되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유명한 강의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운 좋게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강의는 컴활 인강 분야에서 여러 해 동안 시장 조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학습을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빠른 최신 정보, 상설 유형의 풀이의 제공. 이 컴활 시험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최신 유형의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하루에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이 시험을 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상설 유형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수강생들이 모이게 되면 상설 유형의 정보도 그만큼 많이 모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함수 문제 차별화된 풀이법으로 50% 정도의 노력 절감이다. 자, 이 점은 제가 간단히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엑셀의 사용법이나 함수의 사용법은 모르기 때문에 특징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함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의 풀이 기법 같은 경우는 는 한 다음에 인덱스하고 가로 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컴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단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기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지금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 판매량이 가장 큰 점수, 이 120점에 해당하는 제품 코드가 여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fx 마법사의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max라는 함수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이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최대값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값을 쭉 블럭 설정을 해서 잘라내기를 합니다. 또 fx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match라는 함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값을 이제 붙여 넣으면서 상황에 맞게 이제 문제를 또 가공해냅니다. 이 match 함수는 이 범위에서 아까 이 120점이라는 값이 몇 번째 있었는지 이걸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런 각각의 문법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120점이란 점수가 세 번째 있다 라는 것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값을 또 잘라내기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또 fx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인덱스 함수로 들어가서 아까의 값을 또 잘 붙여 넣으면서 상황에 맞게 값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수의 사용법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는 적고 인덱스 적고 가로 열고 뭐 컴마 적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면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이 강의 중에 많이 녹아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분해해서 설명함으로써 여러 요구사항에 효율적이고 수강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다. 시험 문제들 중에는 지문이 복잡하게 나온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문을 다 읽어드린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리면 각각에 맞게 매칭을 하기도 어렵고 이해를 하기도 좀 어렵죠. 저는 이와 같이 문제를 좀 분해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들만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과정 보여드리고 또 그 다음 지문 보여드리고 처리할 과정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한꺼번에 다 읽어드리고 한꺼번에 풀이를 해드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분해를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에도 쉽고 직접적으로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작업한다 라는 것을 매칭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컴활 전용 게시판을 통한 질문 답변 서비스. 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건데요. 나는 완전 초보자이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는 수업하면 안 되고 현장 수업, 학원의 수업을 들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인터넷 강의가 더 맞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다가 뭔가 놓쳤으면 되감기 눌러서 앞에 내용 다시 들으면 되는 거고 또 뭔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현장의 수업은 단체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단체 수업에서는 개별적인 질문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해서 초보자인 분들일수록 오히려 인터넷 강의가 더 맞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험 소개에서 저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합격은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필기를 그냥 우연히 합격이 되셨어도 상관이 없고 엑셀과 액세스를 전혀 모르시면서 컴맹을 자처하는 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는 필요합니다. 이 시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한 번 정도는 슬럼프가 올 만한 난이도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슬럼프가 왔을 때 이것을 잘 통과하는 분들은 엑셀과 액세스를 잘 하는 분도 아니고 이해를 금방금방 하시는 분도 아닌 합격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도 대충대충이 아니라 뭔가 한번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강의만으로 반드시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소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